잠룡이 아니라 잠놈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 한 놈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 그 잡놈들 중에서 반 이상이 대통령 공약을 내놓을 때에 그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대통령 공약을 낸 것입니다. 오늘날에 유엔 인권위에 우리가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북한에 물어봤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상태에서 이들에게 정권을 줬을 때는 반드시 먼 훗날에 우리나라에는 종북 세력들이 팔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 이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글프게도 만일의 경우 그와 같은 일을 제가 행했더라면은 그때 당시 아마 난리가 났을 거고 폭동이 일어났을 거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께서 집권한 이후에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하는 때 본부장 당신 계엄령 선포해놓고 대통령 선거 하려고 그러느냐? 절대 안 된다 해서 저는 그들을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들이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국가적인 혼란을 자행하게 된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역 경찰도 아닙니다. 현역 정치인도 아닙니다. 현역 검찰도 아니고 더욱 국정원 직원이나 또 여러분들이 아무런 안보상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부의 힘이 약할 때 어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만주에서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나라가 위급할 때는 정부군이 회약할 때는 우리 민초들이 어병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병입니다. 군대는 오래전부터 군부 독재가 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군부 독재의 사슬로서 꽁꽁 묶어놨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탄압의 주범이라고 해서 이제는 데모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어정들이 데모대에서 맞아가는 이런 공안 정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정권 없애라고 그럽니다. 공안 탄압 없애라고 그럽니다.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촛불인지 무엇인지 하는 거 무서워서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다렸던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꼬리를 감추기가 바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때 또 그 전에
괴한에 칼을 맞더니 이제는 촛불에 뒤어서 중환 대신에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에 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촛불에 뛰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초들이 어병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어병들이 과거에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를 지켰었고, 그 이전에 국난이 있었을 때 모든 곳에서 청나라가 그리고 삼전도에 저 치욕이 있었을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어병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백척간주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자기 마음대로 악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위한 국회의원의 혜택을 받는 각종 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도 끝나지도 않고 죄가가 뭔지도 모르는 죄목을 가지고 이제는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는 둬야 합니까? 해산해야 됩니까? 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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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제 직권 수행이 불가하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들은 공안 출신의 총리를, 황교안 총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제일 겁내는 것은 이 양반이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북 세력들을 소탕할까봐 겁이 나니까 이제 이 대행이, 황교안 대행이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면은 무엇이든지 지 입맛대로 마음대로 만들고 하는 것이 이 오늘날의 국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악법 제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받아야 할 제1호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탄핵하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 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로서 저 멀리서부터 올라옵니다. 버스를 대절해 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모 사찰에 신도에게 어느 당에서 7
7만 원을 줄 테니까 버스 대전해주고 간식 줄 테니 참가라고 그랬답니다. 아니, 얼마 전에 5만 원짜리가 갑자기 2만 원 올라서 7만 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이 그 돈을 뭘로 줬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낸 정당 지원금으로 줬다면은 그 당에 대한 정당 지원금 환수하자! 환수하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윤복희 가수가 있습니다. 윤복희 가수가 12월 24일 날 어느 곳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세력이 와서 못하게 하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박근혜 내려라 하는 한마디만 한다면 공헌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는 곳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도 아니요 자유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독재의 소굴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어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종북 세력 물러거라, 애국 세력은 나가신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세 번만 독자해 주십시오. 종북 세력 물러거라, 애국 세력 나가신다. 종북 세력 물러거라, 애국 세력 나가신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을마다 방송 거부, 너도 나도 신문 거부, 자체 신문. 만들어보세. 네, 이렇게 선포가 떴습니다. 역시 애국 우리 시민들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청문회를 한다시고 가슴에다가 7시간인가 뭘 붙여서 난리를 지기는데, 연평해전 터졌을 때 일본의 축구 경기장 구경하러 간 김대중, 태풍이 몰아치는데 뮤지컬을 보러 간 노무현, 맞습니다. 7시간을 2년째 물고 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여러분, 북한에 돈을 4억 5천만 달러 주고 북한에 정보를 주고 북한에 돈을 수조 원을 갖다 바친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개성공단을 문을 닫는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24시간 박근혜와 최순실의 악을 24시간 여러분 국민들에게 쏟아붓고 뺑뺑이 돌리는 그 언론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병우 아들 운전병 했다고 한 달 이상 큰 범죄처럼 떠들어제낀 이 언론, 이 새끼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주의를 만드는 북한의 평양방송보다 더 나쁜 SBS, MBN, YTN, JTBC, TV조선, 채널A 등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바로 언론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너무 온순하니까 이게 돌팔자를 맞지 않지, 진짜 저 빨갱이들 같으면 돌무덤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 이 태극기 깃발을 보니까 마치 광복절날 같아요. 우리는 오늘 언론 굳겠다, 검찰 굳겠다, 국회 굳겠다, 자익단체 굳겠다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공정하고 진실하고 국익에 맞게 촛불 대거리들에게 위협받지 않고 탄핵 심판이 되기를 우리는 그걸 바라서 오늘 얘기 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이 소추가 인용되지 않으면은 민중혁명을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을 파괴하는 국회 세력, 좌익야당, 선동언론 우리가 잘 정리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만 되면은 마치 말치산처럼 나오는 그 촛불대를 물리치고 태극기 부대가 이겨서 대한민국의 태극기의 물결이 촛불을 끄는 국가 정상화로 우리가 총 매진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심수미 기자가 10월 20일 날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태블릿 PC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10월 28일인가 독일에 있었다는데 여러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를 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려면은 태블릿 PC의 출처 정체 어떤 놈이 거기에 정보를 심었는지 이것부터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4%가 사기 공작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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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서 질서를 지키고 움직임을 태산과 같이 무겁게 하라. 오늘도 여기 모인 국민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잃은 3주의 정형을 기다렸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힘찬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네,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겠습니다. 그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네, 저희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이 선을 잡아서 지금 이 선을 예쁘네요. 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십니다. 드러난 진실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서야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년 애국시민 여러분, 또 여기 많이 계신 여러분, 제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시국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자칫하면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꼭 진행의 지시를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호의 김재원 천안님의 각 연설을 들으면서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만세! 헌법재판소 만세!
마지막째 결과 국가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 있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지금 같은 정확하고 참담한 세계